안녕하십니까. 오늘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제2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트로이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강의를 듣고 누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트로이 전쟁이 여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맞습니다. 비단 그리스 신화뿐만 아니라 이 호메로스가 기록한 일리아스에도 왕비를 빼앗긴 메넬라우스의 입을 통해서 이 전쟁이 자기 왕비 헬레네를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빼앗아가서 일어났다.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 나쁜 놈들아.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트로이 전쟁은 헬레네 왕비를 빼앗아간 이 여자 때문에 일어난 거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트로이 전쟁을 기록한 내용들, 일리아스가 굉장히 상세하고 또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인물도 많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옆에 지켜본 사람처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학적 상상력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것이 트로이라는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그 트로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그 지중해 동쪽 에게해 동부의 지금의 터키 땅이죠. 터키 땅 해안가에 유적이 있습니다. 그 유적은 1871년 독일의 무역업자였죠. 자기 재산을 털어서 발굴한 하이니 슐리만이 실제로 그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유적만 남아있는 상태죠. 트로이 전쟁으로 멸망한 그 흔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일리아스의 전체 내용인데요. 자,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이 일리아스 내용을 다루는데 전체 24부로 되어 있습니다. 24부를 주제별로 4파트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일리아스를 펼치면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가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화를 하게 그리스군 내분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10년째 접어들면서 그리스군 진영에 전염병이 도는데 전염병 원인을 둘러싼 싸움에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가 불화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오늘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책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그리스 신들이 도대체 일리아스에 어떤 의미를 주느냐, 왜 그리스 신들이 등장하는지, 이런 부분을 그리스 신화와 함께 들려주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과 불화를 해서 전쟁에 빠지게 되는데 아킬레우스 없는 전쟁이 이 책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쟁 얘기를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내용을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이제 이 트로이에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결국은 아킬레우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우스를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게 되는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아킬레우스가 복수하겠다고 헥토르와 싸우게 되죠. 그래서 아킬레우스와 헥토르의 싸움이 마지막으로 이제 3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헥토르는 죽고 아킬레우스는 살아남죠. 마지막에 이제 아킬레우스도 이 전쟁에서 죽는데 아킬레우스가 죽는 마지막 부분은 일리아스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리아스에 없는 내용, 이 내용은 베르길리우스가 쓴 아이네이스라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이 서사시에 바로 트로이가 멸망하게 되는 트로이 목마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가지 얘기, 이 책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 신들 이야기와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의 불화 2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리아스의 전반에는 신들이 나옵니다. 제우스, 헤라, 아테나, 또 아프로디테, 아폴론, 포세이돈, 하데스, 또 헤파이스토스, 물론 이름만 나오지만 이런 신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신들이 등장하는 이 의미는 뭐냐?
이 신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사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너무 허구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신 얘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태초에 하늘과 땅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하늘을 관장하는 우라노스와 땅과 대지를 관장하는 가이아가 있습니다. 이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습니다. 앞서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1세대 신이라면 2세대 신, 바로 티탄 신족이 12명의 신이 나옵니다. 그 12명의 신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딱 2명만 기억하십시다. 크로노스와 레아입니다. 남매간인데 결혼을 해서 3세대 신을 낳습니다. 바로 이 책에서 나오는 제우스 신이, 제우스를 비롯한 6남매가 나오죠. 하늘을 다스리는 제우스, 그리고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돈, 땅 밑에 지하세계, 저성세계를 다스리는 하데스, 이렇게 3명의 신을 낳습니다. 또 3명의 자녀를 낳죠. 바로 헤라와 데메테르, 그리고 헤스티아. 헤라는 결혼과 출산의 여신, 데메테르는 곡식과 상업의 여신, 그리고 헤스티아는 가정과 부엌의 여신. 이렇게 6남매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온 이 6남매 신과 앞서 티탄 신족 12명의 신이 낳는 자식들, 이 신들끼리 결혼을 하고 또 신들이 인간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나온 자손들을 세대가 흘러가면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기 조상 중에 신이 아닌 사람이 없고 또 신과 결혼하지 않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족보라는 걸 만드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문을 어떻게 보면 더 높이려고 자기의 조상이 신과 결혼했다 또는 신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우스는 우리가 바람둥이라고 하는데 이 제우스는 15명의 신과 15명의 인간과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과 인간들을 결혼한 제우스, 왜 그렇게 그리스 사람들은 설정했을까요? 바로 제우스가 결혼을 많이 하고 자손을 많이 퍼뜨릴수록 밑에 자손들은 가문이 더 높여지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으로 상정을 하고 자기 조상들이 그런 식으로 제우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포세이돈도 제우스 못지않게 신과 인간과 많은 결혼을 했습니다. 헤라클레스도 무려 67명의 신과 인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와 포세이돈과 헤라클레스의 자손이 아닌 사람을 찾기가 드문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리 제우스 신 한 사람만 일단 보도록 합시다. 모든 신들의 왕이죠. 천둥과 번개, 구름과 바람, 기상현상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신중의 신, 최고의 신입니다. 신들을 다스리죠. 모든 신들이 그에게 복종을 합니다. 기상현상을 다스리는 신을 최고의 신으로 상정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외부 세계의 주재자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기상현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서운 존재로, 외부 세계의 존재로 바라본 것도 우리가 이 기후변화를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우스와 우리 기후변화 이런 걸 연결시킴으로 해서 우리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기후가 인간에게 불리하게 바뀌면
인간 운명이 전부 다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제우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들이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 등장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장수들이 전체 걸쳐서 많이 싸우지만은 그 싸움이 비단 장수들의 실력만으로 싸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들 간의, 이 장수들 간의 싸움에서 여러 가지 기상현상들, 천둥, 번개, 이 안개, 이런 어떤 외부 세계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불현듯 어떤 그 용기를 얻게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신의 이름으로 거기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물론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에 의해서 새로운 마음을 다지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그 외적인 힘에 의해서 장수들이, 영웅들이 그런 어떤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들이 비단 자기 자신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어떤 제3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 전쟁의 성패라는 것도 거기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서 신들을 등장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쟁은 결정이 났고 전쟁이 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났느냐라는 것을 호메로스가 일리아스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신이 관장하는 개념들, 천둥, 번개, 구름, 바람, 안개, 새벽, 죽음, 이런 것들을 이런 개념들이 주관하는 어떤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상정함으로 해서 이야기를 풍부하게 하기도 하고, 동시에 또 그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어떤 운에 의해서도 이런 전쟁이 결정이 됐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리아스를 펼치면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가 싸웁니다. 이유는 전쟁 10년째 접어들면서 그리스군에 전염병이 퍼집니다. 이 역병이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신에게 물어봐라. 예언자 칼카스가 신탁을 들고 옵니다. 아폴론의 사제가 있는데 아폴론의 사제의 딸을 이 그리스군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차지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딸을 그 사제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에게 그 여자 돌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가멤논이 거부하죠. 너도 여자 있지 않느냐? 왜 내 여자만 돌려주라고 하느냐? 그래서 두 사람이 여자 문제로 다투자 이 그리스군의 연장자, 책사가 있습니다. 네스토르라고 하는데 이 네스토르가 중재에 나서죠. 네스토르가 중재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는 재앙을 내려달라고 아폴론 신에게도 빌게 되는 거죠. 자,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의 불화가 아가멤논이 돌려주는 대신에 아킬레우스의 여자를 뺏어가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아킬레우스는 당연히 분노하죠. 아킬레우스는 부하들이 전쟁에 이긴 대가로 자기에게 바친 비록 전리품이지만 자기가 사랑한 여자를 아가멤논이 뺏어간 것에 대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바닷가에 가서 어머니를 부릅니다. 어머니는 바로 바다의 여신 테티스입니다. 아킬레우스는 테티스와 인간인 펠레우스 사이에서 난 아들인데 이 테티스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 제우스 신에게 가는 거죠. 제우스 신에게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아들의 명예를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요. 적어도 아킬레우스의 명예가 되찾을 때까지 명예를 되찾을 때까지는 아가멤논에게 패배를 안겨라. 그래서 그리스군이 지게 하라. 제우스가 그 얘기를 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트로이에게 헥토르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고 전쟁 전반부는 그리고 그리스군의 패배를 안깁니다. 그런데
호메로스는 이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아킬레우스 없는 전쟁은 트로이군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을 제우스를 등장시킴으로 해서 이야기를 풍성하게 한 거죠. 어쨌거나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아킬레우스 없는 트로이 전쟁, 다음 시간에 그 전쟁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